전 세계 40개의 도시의 지하철을 직접 취재해온 교통 인프라 전문가이자 여행 칼럼니스트 마르코 라세르다. 브라질 출신인 그는 15년간 세계 각국의 대중교통을 체험하며 기록해왔습니다. 뉴욕의 복잡함, 런던의 역사성, 도쿄의 정밀함까지 모두 경험한 그가 15년 만에 다시 찾은 서울에서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세계 최고라고 확신하게 된 서울 지하철 이야기, 그의 시점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라세르다입니다. 지난 15년간 전 세계 40개의 도시의 지하철을 타며 기사를 써온 교통 전문가입니다. 15년 전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잠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서울 지하철은 편리했죠. 하지만 이번에 다시 와서 보니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순간부터 느꼈습니다. 시속 110km로 달리는 직통열차의 안정감, 정확히 43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하는 정시성,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한 환경에 감탄했습니다. 공항에서 도심까지 이렇게 쾌적하고 빠르게 연결되는 도시가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브라질 상파울루는 공항에서 시내까지 지하철이 연결조차 되지 않습니다. 뉴욕의 에어트레인도 복잡하고 불편하죠.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지하철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도시 시스템이라는 것을. 브라질 상파울루의 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상파울루는 6개 노선으로 도시 일부만 커버하지만 서울은 23개 노선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환승역에서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고도 다른 노선으로 갈 수 있는 동선 설계는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15년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역무원의 친절한 안내, 다국어 표기는 물론이고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시설들, 지하철 노선도만 봐도 한눈에 들어오는 색상 구분과 번호 체계, 심지어 각 노선마다 고유한 멜로디까지 있어서 눈을 감고도 어느 노선 열차가 들어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제가 경험할 것들이 지금까지의 모든 취재를 뒤바꿀 거라고 말이죠. 첫 번째 충격은 모든 역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였습니다. 뉴욕에서는 매년 100명 이상이 지하철 선로에 추락해 사망합니다. 런던도 월평균 10명 이상, 상파울루에서도 월평균 5명이 같은 이유로 목숨을 잃죠. 파리나 베를린 같은 유럽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스크린도어 설치 후 선로 추락 사망 사고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노선에서 단 2건만 발생했는데 이는 기계적 오작동 때문이었고 곧바로 보완됐죠. 처음에는 단순히 안전장치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써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스크린도어 덕분에 지하철 소음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선로의 쥐나 쓰레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와 터널 바람이 차단되어 대기 환경까지 개선되었더군요. 런던 지하철을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30년 된 지하철 터널에서 나오는 먼지와 쇠가루 냄새를. 파리 지하철의 쥐떼들과 악취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서울 지하철역 공기는 지상 못지않게 쾌적합니다. 더 놀라운 건 기술적 정밀함입니다. 이 열차가 정확히 스크린도어 위치에 맞춰 정차하는 자동운전 시스템의 정확도는 오차 범위가 10cm 이내입니다. 이는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의 기술이죠. 도쿄조차 이 정도 정확도를 유지하는 노선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장애인을 위한 시설입니다. 스크린도어에는 점자 표시가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와 점자 블록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이용객을 위한 승강장 높이 조절과 전용 공간, 그리고 역무원이 직접 나와서 도와주는 서비스까지. 이런 디테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안전과 청결, 그리고 배려를 동시에 잡은 도시가 바로 서울이라고 말이죠. 세 번째로 놀란 것은 승하차 문화였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지하철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죠.
런던이나 뉴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러시아어에는 밀고 당기는 것이 일상입니다. 도쿄는 그나마 질서가 있지만 워낙 사람이 많아서 영무원이 승객을 밀어넣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미리 문 위치를 알고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바닥에 표시된 마크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열차가 도착하면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린 후 탑승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강남역 러시아워의 승하차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45초였는데 뉴욕 타임스퀘어역은 2분 30초가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의 질서의식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시스템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대기선 표시, 문 위치 안내, 먼저 내리는 승객을 위해 양옆으로 비켜주세요라는 명확한 안내방송. 심지어 각 칸마다 이 칸은 임산부와 교통약자를 위한 칸입니다라는 표시까지.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질서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환승역에서는 더욱 놀랐습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2호선에서 6호선으로 환승할 때 바닥에 색깔별로 표시된 안내선을 따라가니 미로 같은 지하 공간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3번 출구 방면, 공항철도 환승 같은 표지판이 눈높이에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어 외국인인 제게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환승거리입니다. 대부분의 환승이 100m 이내에서 이루어져 뉴욕이나 파리처럼 10분씩 걸어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충격은 속도와 배차 간격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브라질 상파울루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에도 5에서 7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뉴욕은 더 심해서 평일 낮 시간에도 10에서 15분씩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토론토는 8분, 런던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파리는 그나마 좀 낫지만 여전히 4에서 5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이 2, 3분입니다. 심야 시간인 밤 11시에도 6에서 7분을 넘지 않아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서 실제로 측정해봤습니다. 오전 8시 2호선 강남역에서 열차를 놓쳤는데 정확히 2분 40초 후에 다음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이런 배차 간격이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모든 노선에서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평일과 큰 차이가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지하철 앱입니다.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도착 예정 시간이 초 단위까지 정확합니다. 2분 30초 후 도착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데 실제로 그 시간에 정확히 도착합니다. 이 정도 정확성은 스위스 기차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상파울루에서는 곧 도착이라고 표시되어도 10분을 더 기다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운행 속도도 인상적입니다. 9호선 급행은 시속 80km로 달립니다. 지하철 치고는 엄청난 속도죠. 김포공항에서 신논현까지 27분 만에 도착하는데 이는 택시보다 빠른 시간입니다. 상파울루에서 같은 거리를 지하철로 이동하면 1시간 30분은 좋게 걸립니다. 뉴욕도 맨해튼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1시간은 넘게 걸리죠. 정시율도 놀랍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발표에 따르면 정시율이 99.2%라고 하는데 실제로 일주일간 이용해본 결과 단 한 번도 지연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감동은 티머니 카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교통카드라고 생각했는데 써보니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지하철, 버스는 물론이고 택시, 심지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장의 카드로 서울에서의 모든 결제가 가능한 거죠. 런던의 오이스터 카드나 뉴욕의 메트로 카드는 대중교통에만 쓸 수 있는데 티머니는 진짜 맞는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혁신적인 건 환승 시스템입니다. 지하철에서 버스로,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할 때 추가 요금이 거의 없습니다. 30분 이내 환승하면 기본 요금만 지불하면 되죠. 브라질에서는 지하철 한 번, 버스 한 번 탈 때마다 각각 요금을 내야 합니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죠.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할 때마다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계산해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가는데 공항철도에서 지하철 환승 2번을 해도 기본 요금 수준입니다. 총 4,150원이었는데 브라질 같은 시스템이라면 최소 15,000원은 나왔을 거예요. 뉴욕에서도 맨해튼에서 브루클린 끝까지 가려면 환승비 포함해서 $8 정도 듭니다. 서울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도시 전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환승 시스템 때문입니다. 심지어 거리 비례 요금제라서 가까운 거리는 더 저렴하고 먼 거리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확성입니다. 카드를 찍는 순간 환승 시간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할인이 적용됩니다.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 실수나 부정이 일어날 수가 없죠. 기술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6번째로 감동한 것은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첫째, 양냉방차입니다. 여름철 지하철 에어컨이 너무 강해서 추위를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3에서 1번 칸을 양냉방차로 운영합니다. 임산부, 노약자, 냉방에 민감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죠. 40개국을 다녀봤지만 이런 세심한 서비스는 서울이 유일합니다. 도쿄도 냉방이 강하지만 양냉방차는 없고 런던은 여름에도 에어컨이 없는 구간이 많습니다. 둘째, 자전거 전용 칸입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주말 종일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데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별도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자전거 선진국에서도 보기 힘든 서비스예요. 자전거 이용자와 일반 승객 모두를 배려한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상파울루에서는 자전거를 지하철에 가져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셋째, 무료 화장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유럽 대부분 도시에서는 지하철역 화장실이 유료입니다. 런던은 50펜스, 파리는 1유로를 내야 해요. 베를린,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은 아예 화장실이 없는 역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모든 역에 깨끗한 무료 화장실이 있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까지 완비되어 있어요. 넷째, 임산부와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주요 역마다 수유실이 있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부모들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역에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공간까지 있더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음성 안내는 물론이고 휠체어 리프트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모든 역에 표준으로 갖춰져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7번째 충격은 GTX 공사 현장을 지나가면서였습니다. 시속 180km로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할 계획이라니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이 아니라 고속철도 수준의 속도잖아요. 파주에서 수원까지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는 계획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현재 자동차로 2시간 걸리는 거리를 30분에 주파한다는 건 정말 혁명적입니다. 브라질에는 고속철도 자체가 없습니다. 상파울루에서 리우까지 6시간 걸리는 거리를 여전히 버스나 비행기로 이동해야 하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제대로 된 고속철도가 캘리포니아 일부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지하로 고속철도를 뚫고 있습니다. 일반 지하철과 고속철도를 결합한 광역 고속 지하철이라는 개념 자체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혁신입니다. GTX A 노선만 해도 운정에서 삼성까지 39분에 주파합니다. 현재 지하철로는 1시간 30분 걸리는 구간이죠. 출퇴근 시간에는 2시간도 넘게 걸리는데 GTX 완공 후에는 40분이면 됩니다. 이게 완성되면 수도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시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일산에서 강남까지 20분, 인천에서 분당까지 25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출퇴근 개념 자체가 바뀔 혁명이죠. 더 놀라운 건 기존 지하철과의 연계입니다. GTX역에서 일반 지하철로 환승하면 수도권 어디든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 반경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집값 지도도 바뀔 것이고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현재 A, B, C 노선이 동시에 건설 중인데 모두 완공되면 수도권 어디에서든 서울 중심부까지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40개국의 지하철을 직접 경험한 전문가로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단순한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의 상징이고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기술력, 운영 효율성, 안전성, 편의성, 미래 비전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각 도시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런던 지하철은 150년의 역사는 있지만 노후했고 자주 고장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도 제대로 안 되죠. 뉴욕은 24시간 운영의 장점은 있지만 너무 복잡하고 더러우며 범죄율도 높습니다. 도쿄는 정확하고 깨끗하지만 워낙 복잡해서 외국인이 이용하기 어렵고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심각합니다. 파리는 아름답지만 파업이 잦고 현대적 편의시설이 부족해요. 하지만 서울은 이 모든 도시들의 장점을 가지면서도 단점은 보완했습니다. 런던의 24시간 운영은 없지만 새벽 2시까지 운행하고 뉴욕만큼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합니다. 도쿄보다 이용하기 쉽고 파리보다 현대적입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깨끗하며 정확합니다. 통계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연간 이용객 1인당 사고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정시율 99.2%는 세계 최고입니다. 청결도 평가에서도 항상 1에서 2위를 차지하죠.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도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합니다. 한국 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지만 세계인의 눈에는 기적과 같은 수준입니다. 2분마다 오는 지하철, 환승 추가 비용 없이 도시 어디든 갈 수 있는 노선,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이 모든 것이 당연한 도시는 서울이 유일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계 최고를 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시스템을 만들어낸 여러분의 선택과 투자, 그리고 시민의식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 당신들은 이미 세계 최고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앞으로 세계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코리아 화이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